보겠습니다. 사주를 처음 접할 때 내 사주를 놓고 이것저것 자료를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내 사주 보니까 형살 있네? 그러면은 무섭기도 하고 또 다가올 운에 형살 운에 걸리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답은 없고 누가 속 시원히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정확한 자료도 없고 검색해보면 두루뭉실한 이야기뿐이고 대체적으로 형살이란 걸 검색해보면 구속, 감금, 불화, 소송 이런 부정적인 추상적인 이미지만 얻게 됩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형살 있네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 그런지 어떤 이론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답답하죠. 그런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좀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이해도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 형살이 있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자세히 봐야 되겠죠. 운도 보고. 형살을 극복하면 승리, 내가 지배자. 그런데 이제 극복을 못하면은 네가 도리어 형살을 받는다. 그런 말은 좀 무서운 것 같긴 합니다. 무슨 형살이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의 사주를 보더라도 완벽한 사주는 없습니다. 잘난 사주라도 불편할 수 있어요. 대통령, 장관, 재벌 사주, 높은 관직, 이게 좋은 사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자신은 고통스러운 사주일 수 있다고요. 아무튼 인사형에 대한 글자, 팩트 체크적인 어쩌면 기계적인 논리로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응용을 해서 잘 이해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쉽게 간결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을 자연계의 하나의 소속체, 자연물로 설정해서 특정 계절을 사는 인간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봄 인간, 가을 인간, 여름 인간 많잖아요. 다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사는 환경이 있으니까. 계절은요, 인묘진 사오미로 흐릅니다. 인목은 봄의 첫 글자이고 봄의 시작 글자예요. 그리고 사화는 나 봄 끝내고 이제 여름 시작할 거야 이런 글자죠. 인목과 사화는 시작 글자예요. 역마성이 매우 강한 글자입니다. 움직이는 글자, 얌전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체, 그 스스로 변화의 시작 글자인 셈이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되게 큽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목이고 사라는 글자는 화, 봄 그리고 여름이죠. 둘의 조합은 어쨌거나 목생화입니다. 인목은 움트고자 하는 생명력 그거잖아요. 간목, 인목이니까. 근데 사화는 그 햇빛이잖아요. 그 생명력, 목생화. 근데 그렇게 간단한 목생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살이 있죠? 물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목은 나는 자라고자 하는 성분이니까 햇빛이 비춰주면은 따뜻하고 좋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화의 햇빛이 비추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은 간목 너를 키워가지고 열매 맺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열매 속에 유금, 시종자를 얻으려고 하는 운동이죠. 그게 사화의 사유축 운동이에요. 유금, 신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결실 운동. 그러니까 이제 사화가 간목에게 내가 너 햇빛 비춰줄 테니까 너 나중에 열매 맺을 거지? 너 약속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간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묘진 할 거야. 나 잘하기만 할 건데 그 열매 맺을지 아직은 몰라. 나는 그냥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느낌? 서로 입장이 다르죠. 서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하고 타협해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쓰자. 이런 느낌. 사화가 나무, 목을 생하는데 인사형으로 그렇게 생하는 그런 형적인 불편함입니다. 인목이 인묘진에서 묘진을 빼먹고 사화로 가겠다는 거니까 난 다 잘해야 사화로 갈 텐데. 그러니까 인사 그러면 급하다. 급하면 서두르면 늘 그 폐해나 조정할 일이나 어떤 손해
이익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살이죠. 그래서 형살 그러면은 감금, 소송, 불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뭐 열매 맺을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그 논리를 글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목은요,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습니다. 사화는 무경병. 무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인신사의 글자 속에는 늘 무토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뀐다는 의미, 간절기를 거치는 의미. 계절이 바뀌면은 환절기 같은 게 있잖아요. 환절기에는 감기도 많이 들고 잔병 치레도 많이 하죠. 그게 무토입니다. 글자로 보면 인목은 봄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글자죠. 이런 글자에 사화의 경금이 간목을 때리는 거예요. 너 잠깐만, 그리고 조건을 걸어두는 거예요. 너 열매 맺을 거야? 막 이런 거. 사화는 꽃이에요. 사화의 꽃 속의 경금은 나중에 열매가 될 씨방 같은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너 잘하는 조건으로 씨방 만들 거야? 막 이런 거. 경금은 꽃 속에 있는 그 씨앗을 품은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화 속에 경금이 있는 이치죠. 꽃이 피는 목적은 뭐랄까 꽃이 괜히 그냥 보는 사람 아름답게 하려고 피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을 품고 있는 꽃이 사화입니다. 인묘진을 거쳐야 하는 인목에게 아직 자라지도 않은 그런 인목 식물에게 씨방을 만들어라는 그 주문이 사화입니다. 겨우 땅속에서 올라올까 말까 그 새순 간목이잖아요. 그 간목에게 미리 주문하는 거예요. 너 이거 조건 걸었다 이렇게. 아무튼 경금이 간목을 때린다가 중요한 거죠. 마치 이런 느낌이죠. 인목이면 어린애잖아요. 아직 자라지도 않은 어린애 유치원생에게 너 커서 어른 되면 나한테 월 200만 원씩 줄 거야? 그 대신 내가 너 잘 키워줄게. 이런 느낌. 그러면은 어린애가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고 내가 지금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못하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죠. 간목의 입장에서는 조건 같은 거, 경각심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간목은 경금이 날 딱 때리면 간목은 인묘진 아직 자라지도 않은 거니까 간목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꽃은 무슨 내가 아직 자라지도 않은데 내가 자라야 내 몸이 좀 돼야 꽃을 피우지. 이렇게 말하죠. 간목이 인목이 이게 간목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사중의 경금이 그 인목 속에 있는 간목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인목 속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인목 속에 병화가 다시 경금을 때립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자라야지. 그래야잖아. 나 몸이 안 됐어. 잠시만 기다려봐. 이런 상황이에요. 충이 아니니까 무작정 깨지지는 않겠다는 인목의 의지가 있는 거죠. 내 사주에 인목이 있다면 그리고 사화가 운에서 온다든가 사주 원국에 사화가 인목을 접하고 있다면 그런 치고받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형살적인 조건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충은 때로는 일방적으로 깨지든지 아니면 내가 이기든지 좀 극단성이 있죠. 형살은 그런 건 아니죠. 일방적으로 깨지는 건 아닙니다. 조정할 일이라든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조정하면 되잖아요.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그리고 나만의 조건을 걸 만한 무기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 이런 형도 싫어. 합이 좋잖아. 무슨 형살이야. 내 사주 망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조정 싫어. 타협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주의 형살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을 합으로 가져오는 그런 사람도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형살이 오히려 낫죠.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런 소지를 직업으로 쓰면은 권위적인 직업이나 다스리고 조종하는 힘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럼 내가 좀 불편하면은 타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형살 직업은 조정할 일, 타협하고 깎고 맞추고
또 사주가 좋으면은 내가 그렇게 위에서 조정할 일이 있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권위적인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중의 경금 이야기. 그 사화의 목적은요, 임묘진 봄나무에서 이제는 사오미의 꽃을 피우는 시작하는 거죠. 꽃을 피우는 것은 열매를 맺고 키우고자 하는 식물의 생산성입니다. 사유축, 생산성. 사화는 겉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꽃입니다. 오화는 아름다운 여름의 한 가운데고, 그리고 이제 사오미, 미토에서는 그 드러나는 외적인 성장을 멈추고, 그리고 신금에서는 성장 활동보다는 열매를 더욱 알찌게 하려는 그런 숙성을 시작하죠. 그리고 유금에서는 열매의 맛이 들고 진짜 유금, 그 시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씨가 이렇게 여문 거죠, 안에서. 그리고 술토에서는 그 열매와 곡식을 수확한다. 이런 게 그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과정의 시작이 사중의 경금입니다. 꽃 속의 이런 일련의 변화의 시작이 그 사중 경금이죠. 이 경금이 열매가 되고 나중에 그 씨앗 속에 그 신금이 다시 땅에 묻혀서 다시 인목으로, 묘목으로 다시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자연의 계절의 이치입니다. 사화가 운에서 온다는 것은 사중의 경금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금이 나중에 그 시종자, 신금, 이걸로 잘 보존되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열매 속에 그 시종자가 나중에 그 뭐랄까, 다음 농사에 어떤 기약 같은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금 시종자를 다이아몬드라고도 하고, 뭐랄까, 매우 중요한 청정법신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뭐랄까, 보석이라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화의 목적은 시종자를 얻기 위한 운동, 시작. 그런데 인목이 있는 경우 내 사주에 사화가 왔다는 것은 인묘, 진, 사로 가겠다는 것인데 묘와 진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계묘년, 갑년을 살아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봄을 만끽한 사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봄인지 뭔지 체감을 못한 사람도 있고,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 느끼는 감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목이 있는데 사화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아니면 자연스러울 수 있고, 그런 이치죠. 만약에 금일간, 경금, 신금일간이 임묘진 구간에 돈적으로, 여자적으로, 즐거움적으로 좋은 일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뭐 주식해서 돈 좀 만졌다거나 여자로 즐거웠다, 여행 다녀서 뭐 행복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사화가 오면은 사중 경금, 비겁이 들어있는 편관성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재생살 같은 느낌이죠. 만약에 어떤 경금이 천간에 기토 정인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경금이니까, 정인이니까. 근데 이제 을목이 왔어요. 을목 정제가 운에서 오면 재극인입니다. 좋을 일은 없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하더라고요. 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중에 경금이 있습니다. 비겁성 분이 있는 거죠. 경금은 계절적으로 보면은 참 뜬금없이 끼어든 금 같아요. 사중의 경금. 지금까지는 임묘진, 목기운이었는데 갑자기 열매운동 시작하자. 금운동. 그러면 이제 금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목의 그 입장에서는 극을 받는 겁니다. 목이 나는 잘해야 하는데 갑자기 열매 맺기 운동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나 잘하지도 않았는데 내 성장 활동을 막는 거죠. 이게 뭐 경신금 입장에서는 재성 활동을 막는 거잖아요. 앞으로 오니 간목이 사화에게, 사중 경금에게 두드려 맞는 모습, 극을 받는 모습. 그런데 간목도 그냥 극 당하고 맞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맞고, 그래 나 안 잘할게, 싹 안 틔울게, 이렇게 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인목 속에는 또 병화의 햇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한다. 내 인목 속에는 병화도 있거든, 나 스스로 햇빛도 있거든. 그러면서 그 사중 경금을 좀 뭐랄까, 그 기운을 막는 모습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서리가 끼어도 경금에 서리가 끼어도 나는 햇빛도 있다. 인목 속에 병화 있다. 그러니까 간목은 그래도 잘한다입니다. 경금이 인목 속에 간목의 성장 의지를 때리면 병화의 햇빛이 경금을 다시 제재하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사주에 이런 모습을 대입하면 되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사형입니다. 조정할 일, 타협할 일. 다시 내가 인목이 있다 내 사주에 운에서 사화가 들어온다. 어느 궁성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가속력이 있어서 인목에 대해서 사화의 힘이 매우 셉니다. 경금의 힘이 세겠죠. 사준 경금이 간목부터 때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인목 속의 병화가 다시 경금을 제재하겠죠. 치고 패고 이런 상황을 십성으로 설명하면은 더 설명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육친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자신이 인목일지라면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도 쉽겠죠. 월지라면은 월지에 인목이 있다면은 그것도 이제 그 직업궁, 사회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주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직업궁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죠. 인목이 월지면 직업성이고 시지면 자식성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이런 설명은 다른 글자를 고려 안 하고 인목과 사화의 그 상황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병인일주부터 시작할게요. 병인일주가 일지가 인목이죠. 사화가 왔습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사화는 걸록입니다. 내 힘이 세지는 거죠. 자신감이죠. 걸록은 독립성, 자수성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화 속에는 경금 편제입니다. 내 간목 편인을 나는 편인일지니까 자극합니다. 좀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야? 편인이 편제를 보면은 좋은 거잖아요. 위로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편인의 외로움으로 인한 편제를 보면은 즐거운 유혹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힘도 세진 거니까 걸록이니까 나가서 돈 벌까? 나 좀 즐거워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바로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인중에 병화가 경금을 다시 때리죠.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 병화로는 경금을 못 찢은다. 잠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화로 찢어야 돈이 된다. 인목이 돈 따라 사화로 가려면 약간의 조정과 시간과 조건이 필요한 거죠. 운에서 오는 것과 사주 원국에 원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냥 운에서 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경인일주가 사화가 왔다. 편지일주잖아요. 경인일주는. 그러면 사화는 편관입니다. 편관을 만나면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형 걸린 재생살. 그러니까 좀 지지고 볶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 이게 있으면 더 그러겠죠. 재생살인데 인사형이다. 이게 팩트죠. 다음으로 임인일주 사화. 임수일간은 그 사화가 천을귀인이에요. 편제. 편제 사화 속에는 경금의 편인성이 있습니다. 그 식신생제가 인사형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사화 속에는 편인, 경금이 들어있습니다. 사화 속에 경금, 조정하고 타협하고 이기고 지고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임신일주라면은 임신일주 편인이잖아요. 편제가 오면 사신합으로 쫙 달라붙는데 인목이니까 인사형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요, 햇빛이 좋긴 하지만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조정하고 깎고 조이고 기름칠 일. 임술간은 재성이 3년이고 임술간이 사주 원국에 편관을 가지고 있다면 대운이 편관 대운이라면은 재생살이죠. 뭐 술토라든지 인호술 합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길흉, 흥망 이런 게 가열찰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인일주 걸록입니다. 사화가 식신입니다. 나쁠 건 없죠. 갑인일주 되게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으로 사화로 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중 경금의 존재를 잊으면 그래도 안 돼요. 인신사에는 그리고 항상 무토가 있는 거예요. 재성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일이 있고 피곤하겠지만 무경병
재성, 편관, 식신, 돈도 벌고 식신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죄생살도 있는 겁니다. 어려움도 닥치고 그렇게 뭐랄까 인사 형살적인 어떤 식신이 되겠죠. 조심해서 식신 써야 되겠죠. 그래도 갑인일주니까 힘이 세니까. 다음으로 무인일주입니다. 편관일주입니다. 무병갑, 비견, 편인, 편관. 사화가 오면요. 편인이에요. 사화가 모토의 입장에서 편인입니다. 사화의 지장간에는 무경병, 비견, 식신, 편인. 그러니까 사화는 편인이 온 거죠. 경금은 식신이 내 편관을 일단 해결해 주러 들어와요. 식신 제살하러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내 편인이 식신을 또 도식하고 물론 경금이 간목 때리면 그 경금을 다시 병화가 때린다 이런 논리로 보면 되죠.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상황이겠죠. 편인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엄마 같은 성분입니다. 식신 제사라면 내 어려움을 해결하니까 좋다. 의도는 좋으나 나는 그 방식이 짜증이 나서 도식합니다.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편인에게 여러 가지 인생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풀 수 있지만 이럴 수도 있죠. 사회가 혹은 부모, 엄마가 선을 보라고 합니다. 식신 제살, 시집 가야 되지 않겠어? 나도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만나요? 그럼 별로예요. 편인 눈에 식신이 도식되는 거죠. 그러면 에테테테 하고 뱉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그 상대를 더 자세히 말하고 조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이런 눈에 무인일주가 입찰을 해요. 될 것 같아요. 근데 도식 걸린다니까요. 조건이 걸린 것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래야 합니다. 형살이니까 경금 식신이 내 편관을 해결해 주러 왔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태태 하는 인간도 있다니까요. 경금일간. 경금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러 온 거죠. 그러니까 경금일간에게 내 어려움을 말해보는 것도 괜찮죠. 병화일간은 별로고 도식하는 거니까. 사중의 경금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가 결국은 실속이 없는 걸 수도 있고 시작은 편관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경금은 일단 간목을 때리죠.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병화가 경금을 제재합니다. 1년에 이런 과정이 일이 막 술술 풀리는 느낌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유 술술 풀린다 이거 형살인데 이런 눈에 그러면은 사기당한 거 아닐까요? 형살은 일단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알고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인목이 있습니다. 근데 인신충이에요. 그러면 인목이 되게 손상된 거잖아요. 근데 사화가 오면요 신금을 좀 제재를 해줘요. 십성으로 대입하면은 임수일간이다, 임목일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식신이잖아요. 근데 월지 편인이 도식을 해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편제가 와주면은 편인을 좀 제화해 주잖아요. 즐겁게 해주는 성분이니까 좀 덜 얻어 터지겠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또 어떤 사람이 기사일주예요. 임목월지 정관격입니다. 기사일주는 정인이잖아요. 정인 정관 십성으로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 관인상생에 형살이 붙어 있습니다. 순조롭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의 뜻을 잘 받들지만 나는 불편하다. 사화가 오면은요 집 나가서 독립을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집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산 사람도 있잖아요. 인목이 운에서 오면은 이런 사람은 인목 속의 정관이 내 경금 상관을 때리잖아요. 기사일주는 상관 중요한 거잖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기사는 사중의 경금을 때리면 일단 나는 불쾌합니다. 불편해요. 근데 기사일주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잖아요. 경금 때문에 그래요. 경금은 상관이잖아요. 잔소리가 심합니다. 사화가 경금으로 상관으로 품고 있으니까 또 더욱 제왕지니까
되게 경금사화가 독한 거예요. 이미 내가 경금의 열매를 품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정인 속에 품은 사람이니까 겸손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막 되게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인월이잖아요.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극적이고 얌전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기사일주는 원래 이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기질이나 이런 직업성으로 쓰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만 인목이 이렇게 정관으로 때리고 있으면 안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목이 오면 불편하다. 그게 인상형입니다. 인목이 월진 기사일주가 있는데 사화가 오면 인목 때리고 나가는 겁니다. 나 독립할 거야 그런다니까요. 다시 경금이 인목을 때리고 나가는 거예요. 원래대로의 기사일주가 된 거죠. 안 얌전하다. 인목과 사화의 인사형은 우선 경금이 간목을 때리면 또 그 때린 경금을 병화가 인목 속의 병화가 다시 때린다. 이거를 십성으로 대입해보고 또 이런 궁성 위치 있잖아요. 인목이 어디 있는지 월진지 일진지 그런 것도 천천히 조목조목 시간별로 따져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형. 별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중경금이 왔으니 인목이 불편하겠죠. 그래도 인목 속에는 병화도 있다. 이게 오늘의 그 인사형 이야기입니다. 내 궁성 어딘가에 인목이 있는데 월지, 일지, 시지 그 있는 상황에서 사화가 왔을 때의 상황이에요. 이만 마치겠습니다.